우리가 돈 없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돈 버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자,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돈이 없어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의 분들은 이 영상 이후부터 바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돈 많은 집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부잣집들 보면은 저 집 참 잘 산다, 쟤네 집 참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돈이 많다는 겁니다. 걔네 참 잘 살아, 이 얘기는 걔네 참 부유해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돈 많으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돈이 많다는 거는 그냥 부자인 거고 부유하다는 거지 잘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뭘까? 사람들마다 잘 산다는 거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산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거,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잘 산다는 건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간다는 건데, 진짜 그 가족끼리 고구마 하나만 삶아 먹어도 키득키득거리면서 굉장히 막 재밌고 신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먹는 그런 집 딱 보면 저기 되게 잘 사는 집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좀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키득키득거리면서 잘 사는 집을 보면은 바로 특징이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차를 타느냐보다 누구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어도요, 원수랑 같이 밥상에 딱 앉아서 그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식사가 아닙니다. 식고문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또 좋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내 옆에 타 있는 사람이 직장 상사예요. 그럼 가는 길에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좀 별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어떤 차를 타느냐보다 그 차를 타고 누구와 어디를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관계가 좋다, 이 사람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를 부를 때, 그러니까 서로를 호칭할 때 이름이나 뭐 직책이나 이런 걸 부르지 않고요, 애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를 부를 때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 만화니, 뭐 여봉봉 이러면서 애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애칭은 신혼 초기에는 되게 많이 쓰시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쌓여갈수록 이제 애칭을 쓰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거 뭐 삶의 고달픔이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애칭을 쓰는 집은 대부분 관계가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딱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서로 가족 간에 또 배우자 간에 애칭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한테는 막 별명 부르고 그러잖아요. 야 개똥아 뭐야, 막 별명 부르는데 안 친한 사람한테 영일아 뭐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거든요. 그러면 뭔가 벌써 확 이렇게 친밀도가 그 쓰여지는 호칭에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서로에게 애칭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면 약간은 닭살이 돋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딱 보고 있으면 너무나 보기가 좋죠. 그분들도 너무 행복하시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한테 애칭을 쓰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세상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다들 좋고 싶고 화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를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방법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 관계가 좋아지려고 할 때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남자가 잘해야 되는 거, 여자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 이게 좀 분리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같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청이 중요한 건 다들 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청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웅변학원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청을 가리키는 곳, 경청을 알려주는 학원에서 교육받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말하는 걸 배우지 듣는 걸 배우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청이란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더 떠올려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거야 라는 걸 한 번쯤은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서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에 저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 정보를 습득하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은근히 찬사를 해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닌 활동의 일종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는, 우리도 누군가가 내 얘기를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막 신나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말한 사람도 좋고 또 들어준 사람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예전에 경청이라는 카테고리로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상담을 하고 같이 뭔가를 진행을 하시지만, 저도 뭐 1년차, 2년차 때는 기존 고객분들도 없으니까 가방 한 개 싸들고 막 외판원처럼 돌아다니면서 고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화였는데, 어떤 가정에 방문을 딱 했는데 그 돌 수석이라 그러나요? 돌을 굉장히 많이 수집해 놓은 거예요. 벽에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 선생님 정말 멋있는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살면서 이런 멋있는 돌들은 처음 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이 사람 좀 뭐 돌 좀 볼 줄 아네. 그래서 뭐 이 돌은 어떤 돌이고, 이 돌은 내가 어디서 힘들게 구한 거고, 이 돌은 지금 가격이 얼마가 나가는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1시간을 막 저한테 신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누군지 까먹은 겁니다. 저는 이제 재무상담사로서 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영업하러 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벌써 저는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분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을 찾아뵌 이유는 제가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당신한테 맡기겠다, 잘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으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저도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제 무기를 꺼내고 싶은데 꺼내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사인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어차피 사람들 실력이야 다 그만 할 거고 또 시간 지나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담당자를 선정할 때 내 얘기 좀 잘 들어주고 좀 나를 신나게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보니까 사람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의뢰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저는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청이라는 걸 하면서, 아, 이 경청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몸소 느끼면서 살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관계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이 진짜 너무 쉬운 건데 실수 많이 하셔서 아내분들한테 혼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뭐냐면 각자 이제 생활하다가 저녁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있었던 얘기를 해요, 아내분들은. 그러면서 막 누구 흉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남자분들은 그냥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아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그냥 말하면서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도 그냥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꼭 남자분들은 막 아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너한테도 잘못이 있어, 이거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돼, 약간 이런 지적질 아닌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남이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애정이 있으니까 너한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막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배우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밥상의 반찬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남편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남편 최고, 아 역시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이랑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치켜 세워주면은 그것만으로도 남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면은 서로 그냥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유하신 분들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 부유하신 분들도 있는데 돈이 많고 적금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이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신 분들일수록 경제력에 상관없이 잘 살더라 라는 거죠. 근데 관계가 좋아지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에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정도만 해도 관계가 좋아지면서 가정의 행복 지수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집 앞을 가도 그냥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와이를 가도 지옥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벼락거지니 뭐 남들은 투자해서 돈만 이렇게 벌었는데 나는 뭐 했니, 이런 걸로 상대적인 비교로 계속 나의 행복 지수를 막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근데 이 재테크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과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러잖아요. 누구는 얼마 벌었는데 우리는 못 벌었다, 나는 그래서 어려워, 막 힘들어, 속상해,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집은 이래서 관계가 좋구나, 배울 게 있다면 나도 그걸 배워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확률은 높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돈만 많다고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돈 많은 집도 이혼도 하고 돈 많은 집도 자녀가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계만 좋다고 이게 또 너무 행복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관계라는 이 두 바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일단은 관계를 잘 쌓아나가고 관계를 이쁘게 하는 거는요, 사실 돈 버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1억을 벌고 2억을 버는 것보다 남편 한번 칭찬해주고 아내 한번 칭찬해주고 이야기 경청해주고, 이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관계가 좋아졌을 때도 똑같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벌어서만 행복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여기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둘 다를 좀 신경 써보면 어떨까. 근데 둘 다 신경 쓸 때 돈을 버는 것보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게,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저는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 구태여 제가 또 한 번 한 건데, 우리 살다 보면 아는 거지만 잊고 살게 되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 다시 한번 딱 부여잡고 그냥 아내분이 무슨 말씀하실 때 다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사람 나빴네, 걔 왜 그래 진짜, 이런 말 한마디. 그리고 남편분께서 일을 치여서 힘들게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아유 고생했어, 밖에 사회생활 하느라 애썼지, 일로와 밥 차려놨어, 밥 먹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 그냥 제가 똑같이 그냥 다 아시는 거 부끄럽지만 한번 똑같이 해봤습니다.